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데도 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 기준이에요. 기초생활보장은 가구 단위로 지원해요. 따라서 함께 생활하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을 보는데요. 급여 종류에 따라 선정 기준액이 달라요.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82만 556원,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 834원 이내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이 많다든가 재산이 많으면 선정 기준에서 멀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실제 소득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70%만 반영해요. 가령 근로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소득의 30%를 공제하여 7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하겠죠? 재산소득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액 합계해서 기본 재산액 7,7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이 기본 재산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 환산액은 0원이 되겠죠? 재산은 종류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달라요.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환산율을 적용하는데요. 자동차는 기본 재산액 공제 없이 차량가액 100%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로 2000cc 미만의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보는데요.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수급 선정에 영향을 미치죠.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되면 수급자에서 제외하는데요. 의료급여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표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네,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선정되면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만약 혼자 사는 사람이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면 매월 82만 556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소득이 70만 원이라면요? 네, 맞습니다. 12만 556원을 받겠죠? 선정 기준액 82만 556원에서 소득 인정액 7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생계비는 매월 20일에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기준에 적합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의료급여는 현금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질병, 부상 등으로 병의원 이용 시 본인 부담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 종별 기준에 따라 소액의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주거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액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상급지로 1인 가구는 24만 7천 원, 2인 가구는 27만 5천 원 내에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해요. 가령 광주 동구에서 월세 20만 원에 거주하면 주거급여는 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면 기준 금액인 24만 7천 원을 받습니다. 전세로 사는 분은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급여를 지원하고요. 자가 소유자에게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수선 유지급여라고 해서 집수리를 지원하는데요. 집이 노후돼서 도배장판을 해야 한다든가 창호, 난방공사가 필요한 경우 때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자라도 주거급여를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죠? 기초수급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